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새해 벽두부터 전광훈 한기총 대표 회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전광훈 씨가 드디어 검찰의 영장 청구로 영장 실질 심사를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았는데요. 어제 밤늦게 한 11시경에 드디어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송경호 씨인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해서 굉장히 좀 시끄럽죠. 집회 현장에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해 볼 때에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그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의 경우도 구속영장을 동일한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가 활짝 웃으면서 서울중앙지법 이 영장이 기각되면서 유치장에서 나왔는데요.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이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이 아직은 인민공화국이 덜 된 것 같다. 인민공화국이 다 된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시국 집회를 이어갈 거냐. 그러니까 계속 당연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시국 집회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에도 광화문에 집회를 할 예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전광훈 씨에게 그야말로 이 법원이 구속 위기에 있던 이 전광훈 씨에게 날개를 달아준 거냐. 아직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전광훈 씨가 이게 이제 이번에 구속영장 되었다가 기각된 건은 10월 개천절 집회의 그 폭력 선동, 폭력을 사주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개천절 집회 때에 그 탈북자 단체가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면서 사다리를 막 놓고 그냥 경찰 두드러 패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래서 40여 명이 연행이 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사실상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말하자면 그 집회의 총괄 지휘자 아니었습니까? 전광훈 씨가. 근데 청와대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총을 맞고라도 문재인을 끌어내야 된다라고 계속 선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 송경호 부장판사는 어찌된 연고인지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구속영장만 기각이 된 거고요. 기소는 그대로 되는 거죠. 기소는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죄가 되는지 실제로 아닌지는 재판으로 판가름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전광훈 씨의 경우는 이와 관련된 재판을 계속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10월 개천절 집회와 관련된 내용일 뿐이고 전광훈 씨에 대해서 고소고발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내란 선동 혐의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불법 모금. 그 모금을 할 때 1,0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 등록을 하고 그리고 사용 용처를 밝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금을 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모금을 해서 한 6천만 원 상당의 그 돈을 가지고서 그 청와대 앞에 청와대 근처에 빌라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은 노숙농성을
그야말로 한대잠을 자면서 말이죠. 추운데 영하의 날씨에 그렇게 비닐 한 장 덮고 뭐 이렇게 텐트에서 아니면 그냥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노숙농성을 했는데 이 정광훈을 비롯한 그 목사들 있잖아요. 일부 지도부의 경우는 빌라에서 그렇게 바로 근처 빌라를 얻어놓고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좀 알아야 되는, 신도들이 알면 정말 그래도 그렇게 추종을 할지도 좀 궁금한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출처가 바로 그렇게 후원금 함부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신고 등록도 하지 않고 썼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경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지요. 이와는 별개로 지금 오늘 전해진 소식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광훈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발 조치를 선관위가 하는 것은 선관위의 처분 가운데서 가장 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공명선거 협조 공문을 띄우고 말을 안 들면 선거법 준수 촉구를 하고 또 구두 경고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서명 경고를 하고 수사 의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은 고발 조치를 하는 건데 정광훈을 드디어 선관위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고발 조치를 했어요. 서울중앙지검에다가. 고발 조치 날짜를 보니까 12월 27일입니다. 이 정광훈 씨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발을 했느냐. 이 정광훈 씨는요, 지금 선거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사실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교인들한테 그때 당시 장성민 후보를 정광훈 씨가 밀었거든요. 근데 이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단체 문자 메시지를 무려 397만여 건을 보냈어요. 어마어마하게 쏘아 보냈죠.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 돈이 이 단체 문자 메시지 전송에 들어간 돈만 해도요, 4,839만여 원입니다. 그러니까 4,800여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라면 그 돈이 정광훈 씨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왔겠어요? 정말 그러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이 사항에 대해서만은 유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이 사실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고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조희대 대법관이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전광훈 씨에 대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작년 10월 6일입니다. 작년 10월 6일.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정광훈 씨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징역형을 받은 거죠. 이미. 징역형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씨가 계속해서 선거법 위반 집회를 하고 그런 행위들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또는 기독자유당을 홍보하고 사전 선거운동성 그런 유세를 방불케 하는 집회들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했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이제 매일 청와대 앞 사랑채 앞에서 하는 집회랄지 광화문 앞에서 토요일 날 하는 집회랄지 또 전국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간담회니 또는 시국 집회니 구미, 울산, 대구, 포항, 부산
뭐 이런 등등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집회들이 다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에요. 예, 사전 선거운동인데 특히 그 12월 5일 날 부산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나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매일같이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내년이죠. 예, 그 시점에 보면은 12월 5일 날이니까요.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 자유우파가 200석을 하면 우리는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다.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강원도와 충청도 60% 이상 우리에게 넘어왔다. 강원도에는 김진태가 있고 충청도에는 정우택이 있다. 여러분 주변의 서울 사람들 다 연락해서 설득해라. 이런 그 선거운동 발언을 쏟아냈거든요. 이게 이제 뭐 너아라 TV랄지 청교도 TV랄지 뭐 신의 한수 뭐 등등의 보수 우파 보수도 아니죠. 이것들은 사실상 그 수구 꼴통들인데 우익들 그야말로 극우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그 유튜브 방송 채널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이 되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 건만이 아니고 수많은 건들이 다른 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선관위가 서울중앙지검에 이 정강훈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했어요. 제일 센 지금 행정조치를 한 겁니다. 선관위가. 그동안 뭐 공명선거 협조공문 띄우고 또 선거법 준수 촉구하고 선거법을 지켜달라고 계속 그렇게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드디어 고발 조치를 아주 강력한 고발 조치를 했어요. 사실 선관위가 선거법 전문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는 선관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아주 정밀하게 자세하게 합니다. 조사를 할 때 보면은. 그래서 그동안 아마 현장에 나가서 선관위 직원들이 계속 모니터링 한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고발까지 이른 것으로 보여요.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고발했는가 대강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그 정강훈 씨의 경우는 이미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거권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유권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은 자유롭지만은 또 이제 이 오프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은 아주 또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예비 후보들이나 뭐 일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지 일반인들의 선거운동은 사실상 굉장히 제한이 많아요. 근데 지금 정광훈 씨의 경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없으니까 아예 유권자 자체가 아니에요. 이 정광훈 씨는 선거권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위반인 거예요. 이 사람은.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집회를 할 때 마이크를 들고 왔지 않습니까? 마이크 확성기 장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근데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확성기 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할 때에 확성기 장치를 누구만 쓸 수 있고 언제 쓸 수 있고 이게 다 제한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장소 또는 대담 토론회장에서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기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지금 선관위가 인정하는 연설 대담 장소 또는 대담 토론회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곳에서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실상 정광훈 씨는 마이크 들고 맨날 설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런 내용을 또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말이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도 위반이 되는 겁니다. 확성기 장치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위반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정광훈 씨가 또 공직선거법 위반한 사항이 뭔가 좀 살펴보면은 지금 그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에 해당되는 걸로 보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선거운동 기간은 아예 정해져 있어요.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지금 이제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됐고, 그래서 예비후보들이 이제 명함도 돌리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옷도 입고 자신의 그 이름이 새겨진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할 수 있는 어떤 뭐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신문, 뉴스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후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 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 정광훈 씨는 이 규정도 지금 어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광훈 씨가 그 부정선거운동죄라고 있어요. 또 공직선거법에 온갖 그 규정, 그 어떤 규제하는 법령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거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국회의원들 당선되고 나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아가지고 다 뺐지, 예? 다 잃게 되는 경우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이 당선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거법 위반은요, 이게 그 선거법 위반이 되게 되면은 100만 원 이상 또 이렇게 그 벌금형이 나오면은 선관위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다 그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국회의원들의 경우. 지금 일반인들도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처벌 조항이 굉장히 세요. 지금 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정광훈 씨가 지금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또 처벌 조항이 있는데 처벌 조항을 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확성기 장치 사용한 거 이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아마 그 서울시 선관위가 정광훈 씨를 드디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한 걸로 보이는데 선관위가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조사는 다 맞춰놓은 상태예요. 네, 조사는 아주 세세하게 했을 겁니다. 뭐 일반인들처럼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가지고 고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더 이렇게 추가 수사를 물론 진행은 하겠지만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대로 갔다가 기소만 하면 될 겁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정광훈 씨가 희낙낙거리면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지금 좋아할 일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기부금품, 불법 모금, 그 다음에 내란 선동죄, 명예훼손, 할 것 없이 온갖 지금 고발된 사항들이 많은데, 정광훈 씨의 경우는 아무리 제가 생각할 때 적게 잡아도 2년 이상은 실형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시기가 지금 언제
구속이 됐느냐 마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 그렇게 희희낙낙거리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광훈이 이렇게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제 뭐 정광훈은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면서 같이 그 부안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머지않아서 정광훈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그 처벌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정광훈 씨 또한 이렇게 불법을 밥 먹듯이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박수 쳐주고 그렇게 환호하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러는데 나중에 감옥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그렇게 나오지도 못하고 뭐 2, 3년, 4년 막 이렇게 구속이 돼 있으면은 아마 참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피눈물이 아마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분들도 이제 그 불법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 다 압니다. 지금 하는 짓이 다 그 불법 사전 선거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문재인 하야 문재인 퇴진 백날 그렇게 외쳐봐야 그건 뭐 사람들 참 코웃음을 치는 일에 불과하죠. 박근혜 이명박 정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정광훈 같은 사람들 진짜 구속됐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그래도 민주화운동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집회나 시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무려 반년 이상 그렇게 정광훈이 청와대 앞에서 계속 노숙농성을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선동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집회를 다 보장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정부도 드물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광훈 씨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만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부가 나라를 갖다가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려고 한다. 그따위 헛소리나 이 가짜 뉴스에 그렇게 놀아나고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런 말들을 믿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한물간 북풍, 그런 종북자판이 뭐 빨갱이니 그런 것들로 아무리 비난을 하고 해봐야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의 그 우파들을 지금의 그 극우들을 혐오할 뿐입니다. 정식으로 아직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사실들을 좀 더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도 극우 이런 그 집회나 정광훈 일당들에 놀아나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은 정광훈처럼 이렇게 고발당하고 처벌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좀 주지시키셔가지고 자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이제 곧 선거가 다가오는데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그 소중한 한 표가 왜곡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